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비대면이란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과연 영어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로맨티스트라니까 로맨티스트, 낭만주의자란 뜻으로 이 단어는 영어에 존재할까요? 지금부터 정작 영어처럼 보이지만 정작 원어민은 못 알아듣는 20단어 정리하러 떠납니다. Number 1. 자, 이게 신조어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만 씁니다. 비대면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 contact를 쓴 것 같아요. 서로 접촉하는 게 contact죠. C-O-N-T-A-C-T. 우리가 contact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원래는 none을 쓰셔야 돼요. non-contact. non-contact.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라는 얘기죠. 접촉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대지 않고 멀리서, 그렇죠, 온도계 같은 걸로 이렇게 쏘면 여기에 온도가 잡히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여기 찾아드린 것처럼 non-contact thermomet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infrared라고 써 있는 거는 적외선의 이란 뜻이고요.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rmometer, 온도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적외선, 온도계 이런 뜻인데 어쨌든 거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는지 살짝 부연 설명드리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tact는 원래 이렇게 만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온전한 란 뜻으로 intact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intact는 온전한, 해를 입지 않은. 근데 이 단어 말고 뭔가 새로운 단어를, 그렇다고 contact의 반대말을 non-contact니까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만든 단어가 untact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말에서 정상의 반대말은 비정상, 성실의 반대말은 불성실이죠. 그 다음에 개념의 반대말은 무개념. 이런 식으로 앞에 반대말을 붙이는 단어들이 비, 불, 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불성실이 아니라 비성실, 그 다음에 비정상이 아니라 불정상,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untact란 단어는 이렇게 원래는 잘못된 영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대면이란 뜻으로 한국에서 만든 단어가 사실은 전 세계로 퍼져서 쓰인다면 새로운 영어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non-contact란 단어가 그냥 접촉이 없다는 뜻이라면 우리가 비대면을,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란 뜻은 이미 있습니다. online이나 휴대폰으로 하면은 mobile, 아시겠죠? 모빌, M-O-B-I-L이, 그래서 mobile business 아니면 online business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1번 설명이 길었지만 2번부터는 툭툭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 자, 로맨티스트 영어 단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주의하세요. 로맨티스트한 단어 자체가 없어요. IST로 끝나는 것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 그래서 IST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로맨티스트는 낭만주의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romantic. 그건 낭만적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명사로 앞에 어를 붙이면 바로 낭만주의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을 쓴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I'm a romantic. 나는 낭만주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자기의 명언을 남겼죠. 그죠? 거기서 확인하시고요. 따라해보세요. romantic.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거 뭐라고 해요? 오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오바이트는 우리가 토하다는 뜻으로는 틀린 표현이고요. overeat는 과식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선을 over, 넘어서 먹다. 그래서 과식하다라는 뜻이지 토하다는 뜻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vomit, V-O-M-I-T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말고 구어체에서는 throw up 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throw up.
그래서 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토해야 될까요? 그래서 how to make yourself throw up 하면서 여러분이 보이시죠? 그죠? 예, 보이시죠? How to make yourself throw up. 토하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위에 있던 것을 입으로 던지는 거니까 위쪽에서 보면은 그죠? 예, 그래서 throw 던지는 거예요. up 예, 입 쪽으로 그래서 throw up 토하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개그맨이라고 하잖아요. 개그맨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는 원어민이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영국에서 쓰이기도 하고 가끔 이거를 개그 작가란 뜻으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실제로는 comedian. 자, 보이시죠 여러분? 예, Best comedian ever. 지금까지 최고의 개그맨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말에서는 개그맨, 오케이? 하지만 영어에서는 comedian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찰리 채플린,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또 많이 있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리모컨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영어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remote control, remote가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컨트롤이 조절 장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remote control. 근데 길죠.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줄여 쓴 것 같아요. 리모, 그 다음에 콘.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의 영어죠. 그런데 요거를 remote control의 그 앞글자만 따지 말고 그냥 remote 마구만 씁니다. 실제로는요. remote control이 기니까 hey, where's the remote? 어디 리모컨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remote까지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줄이는 스타일이 에어컨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에어컨 오케이. 하지만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기의 질을 조절한다 해서 air conditioner 해보세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줄이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self라는 단어 있잖아요. self. 예, 이거 여기는 다 self입니다. 셀프까지만 쓰시면 스스로의란 뜻밖에 없어요. 거기에 스스로 알아서 물도 갖다 드시고요. 찾아서 뭐 반찬도 갖다 드시고요. 거기에 샐러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담아드리지 않고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service란 단어를 하나 더 쓰셔야 돼요. self-service. self까지만 쓰면 못 알아들어요. self-service. 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식당이다. self-service restauran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self-service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아파트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줄임말인데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apartment 뒤에 MENT가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partment 예를 들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데에서 아파트먼트를 어떻게 잘 찾아야 될까요? 깨끗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찾아드린 게 바로 apartmen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apartment까지 해야 알아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전반부 이제 두 단어 남았습니다. 우리가 슈퍼 가자 슈퍼 하잖아요. 근데 슈퍼는 뛰어난이란 뜻이에요. man 붙이면 superman. 발음도 미국식 발음은 슈퍼가 아니라 superman. 그 다음에 마켓은 마켓인데 많은 것들이 다 뛰어나게 있다 해서 슈퍼마켓. 아시겠죠? 발음이 슈퍼가 아니고 슈퍼마켓 이렇게 들려요. 마켓 아니에요. 슈퍼마켓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켓까지 붙여주셔야 원어민이 알아듣더라. 마지막 10번. 우리가 비닐백 하잖아요. 이렇게 담아오는 거. 그런데 이 비닐백을 이게 비닐이 영어 같은데? 물론 발음도 비닐이 아니라 vinyl이에요. vinyl. 근데 이 비닐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게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plastic bag. plastic bags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면 통칭해서 얘기하니까 plastic bags 아니면 plastic bag. 하나면 plastic bag. 그래서 찾아드린 요 내용은 바로 그림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가서 갈 때에는 여러분 꼭 bring your own bag. 그렇죠. 여러분의 가방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say no.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그림 찾아놓은 것도 저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써 있네요. No more single-use plastic bags. single use니까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버리는 플라스틱, 비닐 가방은 no more, 더 이상 쓰지 마세요. So, 그러니까 bring your own reusable bag. 다시 reusable, 사용 가능한 bag, 여러분 가방을 가지고 오세요. so는 그러니까. 아니면 or pay 10 cents for a paper bag. 그 다음에 종이 가방은 10센트를 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 나왔던 내용 10개 기억나시죠? 후반부 바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11번. 요거는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시거나 남성분들도 이렇게 면도하고 난 다음에 뭐 스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킨이라는 단어는 피부라는 뜻이지 이 스킨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여기다 바르는 이런 종류의 화장품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요? 톤을 조정해 준다 해서 토너라고 얘기를 해요. T-O-N-E-R. 근데 토너까지 하면 프린터에 들어가는 것도 토너거든요. 그래서 앞에 스킨 붙여가지고요. 스킨 토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toner for your face. 얼굴을 위한 토너다. 그러면 이제 프린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skin toner. 스킨 아니고 스킨처럼 들려요. 자, 12번. 선크림이, 우리가 선크림 하잖아요. 그래서 선 띄고 크림이라고 쓰면 영국에서는 뭐 가끔 선크림이라고 쓰이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딱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sunscreen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씁니다. sunscreen. screen이 걸러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모기 방충망 같은 것도 전부 다 scree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unscreen 하면 태양빛을 걸러준다 해서 sunscreen. 그래서 여러분 파는 거에 보면 다 sunscreen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unscreen. 또 한 가지는 태양을 막아준다 해서 sunblock이에요. 이거를 sunblock이라고 발음하시는 분이 있는데 sunblock이란 발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sunblock 아니면 영국식으로 할 거면 sunblock. sunblock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sunblock, sunscreen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파마라는 단어 P-E-R-M-A 이거 영어 같잖아요. 파마 아니면 P-E-M-A 자, 그런 단어 없고요. 이게 원래 영원한이란 뜻의 permanent에서 나온 건데 그냥 줄여서 세 단어가 됐어요. P-E-R-M 그래서 제가 찾아드린 그 그림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home perm이라고 나오죠. 집에서도 파마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요. 그래서 perm 해보세요. perm 파마하다 혹은 파마란 뜻이에요. 해보세요. perm 그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자, 그림하고 함께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좀 상호명이 바뀌었지만 데일밴드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명사처럼 많이 쓰였죠. 그래서 영어에도 원래 이렇게 쓰이는 원래 고유 상표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밴드 에이드예요. 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밴드-에이드.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급 상자 같은 거를 first aid kit이라고 얘기하죠. 그 aid가 바로 이제 갑자기 뭔가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band aid, 밴드로 치료를 해준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and 그다음에 hyphen aid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고유 원래 상표라 그래요. 아시겠죠? 네, 영국에서는 plaster라는 단어도 쓰여요. plaster 아시겠죠? 하지만 밴드에이드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bandage라고 ag를 붙이면 걔는 천으로 된 붕대 같은 거 있죠? 그 붕대를 bandage라고 하니까 밴드에이드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파스라고 하잖아요. 외국 나갔는데 파스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파스가 뭐지? 그래서 파스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이름 하나만 알면 되는데 얘도 상표명이 있어요. 그 이름이 벤게이입니다. 벤게이.
Bengay. 아시겠죠? Bengay예요. Bengay. 그래서 원래 나왔던 상표명이 Bangay고요. 자, 이거를 좀 거기에 딱 써 있죠,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Pain relieving cream. 아, 고통을 relieving, 덜어주는 크림 형태, 바르는 형태면 크림이고요. 내가 아는 파스는 바르는 파스도 있지만 붙이는 파스도 있죠. 그럴 때는 patch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pain relief patch. relief는 relieve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구조란 뜻도 있고 안도란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고통을 덜어준, 고통 감소, 그 다음에 patch, 붙이는 것. 그래서 헝겊 조각 같은 것들을 patch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이는 것, 그 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죠. 이거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뭐 서비스 이렇게 주면 뭐라고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할까요? 네, on the house라고 해요. on the house. on the house. 그래서 it's on the house. 이 집에다가 달아놓는 겁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 가게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라는 뜻으로 네, 제가 찾아드렸죠. Hey, chill out. 그렇죠. 뭐예요? 진정들 하세요. It's on the house. 이건 내가 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꼭 가게 주인이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it's on the hou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입장이라면 it's on me. Alright, everybody, chill out. It's on me. It's on the house. 그러면 이거는 가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다른 말로는 free, it's free, free of charge.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AS는요. 네, 우리가 보통 AS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는 after sales,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service다 해서 after sales service. 근데 되게 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 이거 애프터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애프터 서비스 가능해?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바로 맞습니다. warranty예요. W-A-R-R-A-N-T-Y. 그게 보증이란 뜻이에요. 보증. 그래서 warranty, 1-year warranty, 2-year warranty 이런 식으로 2년 보증, 1년 보증. 그래서 아직도 이거 보증 기간이야? Is it still under warranty? 이렇게 쓰이거든요. Is it still under warranty?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S까지 됐고요. sale 하는 거는요. 여러분, 네. 세일은 우리가 보통은 염가로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discount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발음은 discount 아니면 discount. 두 가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세일이란 단어를 꼭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big sale, 커다랗게 big sale 이렇게 써 있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big sale, 그 다음에 무슨 뭐 엄청난 크리스마스 세일 써 있고 옆에 반드시 뭐가 써 있냐면 off란 단어가 보여요. 50% off, 50% 할인, 뭐 75% off 할인.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세일한다는 뜻으로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많이 써요? 그렇죠. special offer. special offer.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세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두 단어.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아르바이트라고 영어 같지만 영어 아니고 독어죠. 독어의 아흐바이튼. 그게 일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아흐바이튼. 그래서 그 아르바이튼 이 단어가 왜 한국어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part-time job이라고 해요. part-time job. 그러면 전 시간을 다 근무하는 것을 여기 있죠, 여러분? full-time job. 그렇죠? 그거는 그냥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그냥 원래 정직원인 거죠. full-time job. 그다음에 part-time job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을 part-timer 해서 time에다가 er만 붙이면 됩니다. part-timer. 됐습니다. 듣고 가보시고요.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큐 그러는데 다큐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documentary까지 하셔야 돼요. documentary. 아시겠죠? 따라해보세요. documentary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있는 많은 종류의 documentaries 있다. documentari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찾은
그림과 함께 한번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나시라고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0개 단어니까 여러분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어떠신지 반응도 좀 주시면 다음번 2차, 이게 뭐 한 제 생각에는 콩글리시 찾아보면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 20, 20이면 3번이면 정리가 되는데, 자, 여러분 반응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한번 다시 또 선보일게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오케이, take good care. Bye.